제발 영어책 좀 그만 읽으라고 해도 숨어서 읽는 아이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영어 정체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얘기와는 정반대일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이가 영어 정체기를 맞이하면 더 많이 읽어라, 영어 단어를 더 외워라 라고 다그치시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아이가 1000권을 읽더라도 영어 실력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정체기 뚫는 영어책 리스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신 후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그 영어책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0.1% 아이들이 사용하는 뇌의 비밀과 함께 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공부 방법을 그저 따라갔다가 우리 아이의 영어뇌를 망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오직 현장에서 아이들의 변화만을 연구하며 완성하게 된 운의 스위치 온 원서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3월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의 원서 프로그램은 단순히 영어 원서를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느 문장에서 막히는지, 어느 지점에서 흥미를 잃는지 지난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파악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의 영어 읽기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1차 코칭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예약하시는 분들께는요, ORT 핵심 어휘의 뇌를 이미지로 심어버리는 Vmap 단어장 PDF 파일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AR 레벨이 높은데도 고등영어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글 번역에만 집착한 좌뇌형 반쪽짜리 영어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우뇌를 사용합니다. 문장을 보는 0.1초의 순간 단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목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massive wave crashed 라는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좌뇌는 거대한 파도가 라고 번역기를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뇌는 하얀 거품이 일며 절벽을 때리는 역동적인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 0.1초의 차이가 모여서요. 3배 빠른 독해 속도를 만들어내는데요. 반대로 아이가 원서를 읽다가 금방 지치는 경우 있죠. 그건 끈기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번역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 뇌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하는 대로 유명한 학원에 보내거나 요즘 유행하는 영어 도서관 앱을 시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내 아이의 비극이 시작될 수 있어요. 물론 학원 시스템은 체계적이고요. 단어 시험을 매일 보죠. 당장의 빠른 성과가 눈에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해석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문장을 쪼개고 분석하는 습관이 우뇌 이미지 회로를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요, 영어를 언어가 아닌 수학 문제처럼 느끼게 되고 중학교만 가도 영어 번아웃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영어 도서관은 어떨까요? 물론 저렴하죠. 언제나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하지만 자칫하면 아이들이 태블릿 앞에서 멍하니 눈동자만 굴리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어요. 화면을 넘기기만 하면 읽었다고 표시가 되고 간단한 퀴즈는 대충 눈대중으로 찍어도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이런 수동적 읽기에 길들여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낸 1, 2년은 단순히 돈 낭비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능력을 완전히 퇴화시키게 돼요. 이런 읽기 습관이 굳혀지면요, 나중엔 자신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서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뇌 속에 전혀 남는 것이 없는 겉핥기식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나중이 되면 그 습관을 고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앨런 파이비오의 이론을 적용해서 개발한 우뇌 이미지 독해 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완성한 이 방법은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바꾸는 작업인데요. 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요, 그림으로만 추론을 해요. 문장을 읽기 전에 먼저 그림만 봅니다. 주인공의 표정, 배경, 상황을 보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추론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보이긴 하지만요, 수능형 추론 능력의 기초가 될 거예요.
자, 2단계는요. 소리를 기호로 그리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제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번역은 안 합니다. 대신 들리는 단어를 자기만의 기호로 그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Magic key begins to glow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the magic key라는 별표 열쇠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begin to glow 반짝이는 선으로 표시를 하고 in the box는 상자 모양으로 할 거예요. 이 표시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자신만의 기호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번역기를 완전히 꺼버리고 소리를 바로 이미지로 전환하는 회로를 만들 겁니다. 3단계는요, 문장을 덩어리로 나눌 건데요. 이제 문장을 쪼개서 색깔별로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요. 누가 무엇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무엇을 했는지는 노란색으로 하고요. 어디서 어떻게는 노란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문법 용어 없이도요, 문장의 설계도를 스스로 그리게 될 수 있어요. 4단계는요, 내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원서책에서 배운 표현을 배운 구조에서 단 하나만 내 문장으로 바꿀 건데요. 예를 들어 아까 사용했던 문장을 바꿔볼게요. My golden watch begins to glow in the room 이라고 내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내 실력이 됩니다. 만약 이 훈련을 오래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 훈련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이 훈련이 된 아이들은요, 아무리 길고 복잡한 지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데요. 바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남들이 한 줄 해석에 매달릴 때 이 아이들은 지문 전체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릴 거예요. 바로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생님 그래도 단어만 많이 알면 해석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인데요. 여러분 단어는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조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이미지 처리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일 뿐이죠. 실제 비교해 볼까요? 좌뇌식으로 단어를 해석하는 아이는요. The sunset painted the sky in shadowed crimson and gold 이 문장을 본다면요. 단어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느라 전체 문장과 문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반면에 우뇌식으로 문장을 보는 아이들은요. 이 문장에서 즉시 붉고 황금색 하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만약 crimson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몰라도요. 맥락에서 붉은 계열의 색이라는 걸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단어를 데이터로 저장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가진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문맥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장면의 질감이 뇌에 즉각적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결국 원서만 많이 읽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요. 아니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책만 많이 읽는 건요, 오히려 나쁜 번역 습관만 더 단단하게 굳혀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폼으로 매일 10km씩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무릎 연골이 나가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차이는요, 책의 양이 아니라 읽는 방식에 있어요. 단순 번역을 하면서 좌뇌식 공부로 100권을 읽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AR 지수 올리기에 급급해서 단어 뜻만 기계적으로 외우는 공부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아이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부모님들이 먼저 아셔야 해요. 이렇게 초등 내내 뇌의 노동만 한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번아웃은 선택이 아니라 예정된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뇌를 이미지 프로세서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보이맥 퀀텀 점프 4주 원서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AR 2점 초등을 위한 소수정예 밀착 코칭인데요. 이 수업은 총 4주간 진행되지만 그 핵심에는 뇌 회로를 완전히 바꾸는 21일 집중 트레이닝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21일일까요? 습관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에 박힌 잘못된 습관을 밀어내고 새로운 회로가 안착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21일이에요. 그동안 아이의 뇌를 지배했던 좌뇌 번역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고 영어를 읽는 즉시 장면이 상영되는 우뇌 스위치를 완전히 고정시키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골든타임, 그게 바로 21일입니다.
이번 코칭에서는 1주차 라이브 수업 직후부터 21일간 쉼없이 이어지는 이미지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습관이 회로를 안착하게 되는 21일이 지난 뒤 마지막 4주차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시기에는 단순히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동안 조각조각 연습했던 문장들을 하나의 호흡으로 붙여있는 멈춤없는 이미지 스트링을 구현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가 지켜본 8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느 문장에서 좌뇌로 도망가는지, 어느 지점에서 온의 스위치가 켜지는지, 꺼지는지, 저는 그 실패의 지도를 파악하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의 귀한 시간을 도박하지 마세요. 실패에 업로된 길을 안내하는 4주 코칭, 이 확실한 데이터의 차이가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바꿉니다. 4주 후에는요, 완전히 달라진 우리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소수정의 밀착 관리를 위해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니 서둘러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교육 방향에 확실히 드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